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마엔조합 빼고는 다 한 풀씩 이제 미적중이 돼가지고 뭐 말메 그리고 뭐 디나모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알크마르 좀 아쉬웠다. 2대2로 비긴 게. 그리고 무승부도 브라가가 결국에 한 골 넣으면서 이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아쉬웠습니다. 해서 오늘은 연승이 끊기긴 했는데 그래도 뭐 아예 다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도 잡았다 생각을 하고 어, 오늘 12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하고 유튜브 올려드린 다음에 어제처럼 저녁이죠. 저녁 좀 늦게 와서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릴하고 에스케이브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라리가 2경기에 그리고 이탈리아 FA컵 1경기, 나머지 유로파 9경기 이렇게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빠른 게 3개고 나머지 9개는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뭐 시간대별로 나눠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 일단은 릴하고 SK 브라인데 릴이 랑스한테 처음으로 졌거든요, 지난번에. 그동안은 이제 모나코전도 그렇고 뭐 로리앙전 다득점에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원정이라 그런지 몰라도 무득점에서 그 진 게 좀 아쉽긴 한데, SK 브라는 챔스에서 떨어지고 이제 유로파 라르나카를 잡고 이제 올라왔는데 릴은 아직 그 컵 대회가 없긴 해요. 챔스나 유로파 이번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왜냐면 수비 쪽에 좀 부상이 있더라고요, 릴은. 미드필더도 있고. 근데 공격 쪽에 이제 거의 결장이 없어서. 그리고 SK 브란도 수비 쪽에 부상, 그리고 공격이랑 미드필더에 이제 비중이 낮긴 하지만 청대 차출도 있고 해서 뭐 부상 뭐 결장 부분은 릴이 안 좋긴 하지만 릴 홈인데 이거 릴 승 봐야죠. 배당이 지금 원정으로 떨어지긴 합니다. 뭐 2프렌 뭐 프렌 맛 그리고 원정 역배까지. 그래도 릴이 이길 것 같아요. 뭐 다음 경기 리옹전 이틀 뒤라서 좀 빡셀 수는 있긴 하지만 아마 그래도 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마엔까진 모르더라도 릴이 그래도 홈에서 엄청 잘하기 때문에 뭐 올 시즌 리그 성적이 안 좋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SK브라는 노르웨이 팀입니다. 얘네도 지금 유로파 아, 빼고 이제 리그 성적 보면 최근에 리그에선 패배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릴은 좀 빡세다 이런 생각입니다. 해서 릴승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앞에 경기들은 앞에 경기만 묶어가도 되지 않을까. 갈만한 게 없으면. 자, 고어헤드하고 부크레슈티 FCSB 스테아우 부크레슈티 경기인데, 일단 고어헤드가 이제 승무패도 포함된 경기예요. 일단 최근 리그에서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전 빼면은 사실 모든 경기 득점에 거의 대부분 다득점이었기 때문에 오버가 많고, 그리고 부크레슈티 같은 경우에는 그 유로파 꺾고 올라오긴 했지만 한 경기 빼고는 다 실점이 있었고, 특히 원정에서는 다 실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어헤드가 유로파에 간 건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어헤드 승 봐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오버 같이 본다. 근데 오버가 사실 배당이 올라가서 지금 1.54지 그전엔 더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고어헤드 승 보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오버는 만에 하나 스테어후에 이제 역배나 좀 변수가 생겼을 때 뭐 다득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거지, 결장 부분도 크게 없고 고어헤드도 오히려 스테아우가 이제 수비 쪽에 좀 부상이 몇 명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도 있고 해서 고어헤드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사수나하고 엘체 가도록 할게요. 리그 경기입니다. 리그 여기까지가 이제 한 2시 반 1시 45분 2시 반 경기고,
자, 오사수나 엘체. 지금 오사수나가 일단 홈에서 엘체 상대로 진 적은 없습니다. 3승 3무로. 그리고 지금 리그 순위도 보시면 딱 한 경기 차이거든요. 엘체가 이제 무패긴 합니다. 2승 3무로. 근데 오사수나도 같은 2승이고 득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2승이 오사수나가 홈에서 이제 2승 무패이기 때문에 원정이면은 3전 3패이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엘체도 홈에서 2승 1무고 원정에서는 다 비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홈인 오사수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수비에 퇴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엘체도 보면 미드필더 쪽에 이제 청대 차출이라든가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있어서 거의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상성도 오사수나가 강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비아레알전도 사실 퇴장 아니었으면 최소 지지 않았을 거라 보기 때문에 뭐 어쨌든 홈에서 라요나 발렌시아 상대로 무실점도 그렇고 그 친선전 빌바오전도 1대0으로 이겼었기 때문에 홈에서 엘체가 아무리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아직 리그 패배가 없고 AT전 비기고 원정에서 세비야전도 비기고 실점도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사수나 사이드로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엘체가 워낙 이제 AT 원정도 그렇고 세비야 원정에서도 2골을 넣었다 보니 어쨌든 무패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리그 경기. 그래서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이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1.8이면 그 정도로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주력으로 가게 되면 무승부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 그 전에 발렌시아전도 결국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엘체가 2부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세가 아주 좋다. 최근이 아니죠. 그 5경기 전부 다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언더 가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오사수나가 당연히 이제 유리하고 또 홈이고 상성도 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번 비겼던 적이 있던 만큼 오사수나 승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배당 대비. 차라리 무핸디무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거의 한 반반 느낌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경기 비길 것 같아요. 어제 베티스처럼. 물론 이거는 리그 경기이긴 하지만. 자, 레인저스하고 행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3경기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대가 거의 비슷하죠. 오비에도만 조금 늦을 뿐이지. 자, 레인저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저스하고 행크인데 일단 이 경기도 레인저스가 홈이라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승무패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경기이긴 한데 퍼센테이지가 거의 반반입니다. 거의 반반. 그리고 제가 아마 이 경기를 잠깐만요. 무승부를 봤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행크도 뭐 오영규 우리나라 선수가 있긴 한데 최근에 리그에서 조금 부진하긴 해요. 지금 3경기째 승리가 없어서. 근데 레오 포츠나 원정의 그 5득점도 그렇고 레인저스도 홈이긴 한데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때 불의의전도 1대3으로 지기도 했고 물론 빅토리아 풀젠하고 파나티나 상대로는 무실점으로 하긴 했지만 요거는 무승부에 좀 가깝지 않나. 근데 아무래도 레인저스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행크보다는 레인저스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인데, 근데 가장 좋은 건 무승부를 보긴 하지만 유로파 성적도 이제 오버였고 레인저스도 거의 오버였기 때문에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 오버입니다. 오버. 행크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근데 승무패가 다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짤짤하고 포르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경기니까 에스턴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자, 포르투가 성적이 상당히 좋죠. 지금 리그에서 지금 전승입니다. 전승 6전 전승이고 뭐 프리시즌에 AT도 잡고 클럽 월드컵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서 그
클럽 월드컵 이후에 전승입니다. 친선전 다 포함해서 지금 한 8연승, 그리고 실점도 적고, 그래서 이거 아마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인데 제가 포르투를 봤을 거예요. 짤즈는 그래도 뭐 챔스에서 떨어진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챔스에서 보여줬던 SK 브란하고도 1대1로 비겼고 불회전도 결국 홈에서 졌기 때문에 이거는 포르투 승 보는 입장에서 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지금 배당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아마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포르투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마행까지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잘만 하면. 근데 원정이기 때문에 좀 생각은 해봐야겠다. 마행 쪽은. 그리고 언어보는 사실 포르투가 실점이 좀 적은 상황이라서 리그에서 뭐 유로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반반이라서 어느 번은 건너뛸게요. 포르투 승. 무승부 안 봅니다. 이거는 아예. 애초에 무승부를 배제하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에스턴하고 볼로냐. 자, 에스턴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뭐 볼로냐도 리그 순위가 높지 않고 에스턴은 거의 바닥이죠. 에스턴의 문제점이 이제 득점력이었는데 그래도 최근 두 경기 브랜드포드 썬더랜드전 한 골씩은 넣고 있는데 여전히 득점이 문제긴 합니다. 아직 1승도 못했고. 근데 이제 홈이고 이번 기회가 이제 무승 중인 상황에서 승리를 해서 이제 분위기 바꿀 절호의 기회긴 한데 하필 또 이틀 뒤에 풀럼하고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유로파는 아직 일정 경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리그에서 워낙 지금 성적이 안 좋아서 리그를 조금 신경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홈이기도 하고 로테를 돌릴 가능성도 있고. 에스턴 지금 18이거든요. 3무 2패로 울버햄튼이랑 이 두 팀만 유일하게 지금 1승이 없습니다. 웨스트햄도 1승을 하긴 했는데 이 상대가 또 볼로냐라서 쉽진 않거든요. 물론 볼로냐도 세레에서 지금 딱 중간에 걸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승무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거 무승부 찍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무 안 찍으면 뭘 찍겠습니까? 그래서 에스턴이 예전에 챔스에서 2대0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볼로냐 상대로.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어떤 선수를 내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 봐요. 일단은 아까 이 레인저스하고 짤츠가 이제 결장 부분을 확인을 안 해드렸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레인저스 수비 쪽에 뭐 퇴장이 있었나? 아무튼 그거 말고는 크게 없고, 행크도 공격에 뭐 한두 명 빼고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짤즈 같은 경우 아까 포르투 쪽에 딱히 큰 부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수비랑 미드필더 한 명 정도. 그냥 레인저스도 그렇고 포르투도 그렇고 원래 생각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맞아, 이스턴을 얘기하자면 틸레만스가 지금 종아리 부상 의심이 되고 오나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는데 공격은 거의 결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볼로냐 같은 경우도 아주 최근, 그러니까 뭐 한두 경기 뛰어서 부상이나 명단 제외된 선수들은 있는데 공격도 이제 임모빌레 같은 경우도 한 경기 별로 못 뛰었죠. 그런 선수들 제외하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저는 볼로냐도 원정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에스턴의 저 배당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뭐 무승부 가긴 좀 그렇고 볼로냐 이프렌도 사실 배당이 막 그렇게 왜냐면 이게 유로파기 때문에 볼로냐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원정에서 득점이 없거든요. 로마하고 에이시밀란전. 그래서 차라리 언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에스턴도 요새 득점력이 좋지 않다 보니 비기면 뭐 언더고 0대0. 뭐 에스턴이 이겨도 뭐 한 골 차. 그러니까 1대0 아니면 0대0 뭐 이런 스코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자, 페렌츠 바로시하고 풀젠.
이 경기는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죠. 이 경기 아마 무승부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볼 때. 왜냐면 풀젠도 챔스에서 떨어졌고 페렌츠 바로시도 챔스에서 떨어져서 이제 유로파 온 건데 둘 다 이제 그 챔스에서의 성적을 보면은 뭐 아예 안 좋았던 건 아니니까. 그리고 풀젠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레인저스도 잡았지만 이제 원정에서 점수차가 크게 졌기 때문에 결국 유로파로 떨어졌는데 페렌츠 바로시가 홈이라서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지만 그때 카라바오전 역전패 당한 거 생각하고 그리고 FC 노아 상대로 3실점 한 게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페렌츠 바로시 같은 경우는 풀젠 비슷하다고 보고 무승부 볼게요. 무승부. 페렌츠 바로시 풀젠은 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리그 성적도 풀젠이 스파르타 프라 빼고는 이제 성적이 무패였고 한 5경기 그리고 페렌츠 바로시는 지금 챔스 포함해서 이제 4경기 컵 대회까지 포함해서 무패 중이긴 한데 홈에선 최근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보이즈하고 파나티나 이 경기도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변수를 노렸던 게 베티스 그리고 로마 무 요렇게 됐었는데 결국 로마는 이겼고 말매에서 변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퍼센테이지 높은 게 고어헤드 아주 높진 않지만 그리고 포르투 뭐 리옹 영보이즈 요렇게 슈투트 되는데 저는 일단 슈투트 변수를 노리고 리옹도 잘하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포르투하고 영보이즈를 안 봤는데 어제 말메나 루도그레츠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미투일란도 사실 어찌 보면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홈이라 좋아 보였지만 결국엔 어디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항상 이제 경기 결과들을 보면 그래서 영보이즈 파나티나도 어제 승을 보긴 했지만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도. 그리고 아까 페렌치하고 풀젠의 이제 결장 부분 보면은 큰 부상이 없어요. 명단 제외들 몇 명 빼고는. 그래서 무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영보이즈 파나티나는 영보이즈가 부상이 거의 없습니다. 파나티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영보이즈가 그 슬로반 부상대로 유로파에서 이제 이기긴 했지만 홈에서 2실점을 했고 최근 뭐 리그에서 연승을 하긴 했었는데 마지막 그 컵 대회는 또 패배를 했거든요. 원정 가서. 근데 리그는 어쨌든 연승 중이긴 합니다. 4경기 무패. 3경기구나. 3경기 무패. 그래서 최근에 좀 승리가 좀 많긴 했고 홈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영보이즈. 그리고 파나티나 이제 그리스 팀인데 삼순스포르 이 팀하고도 비길 정도면 원정에서 얘네가 튀르키예 뭐 일부 팀이긴 하거든요. 원정에서 비길 정도면 전 그래도 그렇다고 슈팅도 많았냐? 아닙니다. 슈팅도 2배 이상 밀렸어요. 파나티나가 그 삼순스포르 원정 가서. 그래서 아마 영보이즈 승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보이즈 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무 사이드로 보면 될 것 같다. 포르투처럼 완벽하게 승까지 가긴 어렵고 그래도 이제 좀 애매하니까 무승부를 봐야 되는데 저 배당 대비 상당히 좋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중에 포르투도 배당이 좋은데 2배 일단 2배 이상 되는 것들 중에 가장 좋지 않을까. 일단 영보이즈 승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보이즈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투트하고 셀타비고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 변수를 노리는 경기 중에 하나다. 왜냐면 영보이즈도 승을 보고 뭐 포르투도 승을 보고 결국엔 다 뭐 정배대로 나오면 뭐 당첨자가 어마무시 나오기 때문에 승무패는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아주 많이 이월되거나 진짜 거의 손에 꼽힙니다. 이제까지 데이터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꼭 이제 부러지기 때문에 승부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1.5 이하 뭐 이런 것들 중에 뭐 10개라 치면 10개 다 나오진 않잖아요. 어디선가 한두 개가 부러지기 때문에 어제 일단 말매가 부러졌고 그리고 베티스도 비겼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다 정배 나오면 1등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디선가 터져줘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게 이제 슈투트나 아니면 원정인 리옹 쪽을 조금 보고 있는데 일단 슈투트를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상대가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무승부를 봤던 건데 셀타비고가 지금 5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아직 리그 1승이 없어요. 셀타비고는. 그래서 물론 슈투트가 홈이긴 하지만 얘네 지금 운다브도 부상 중이고 그리고 셀타비고가 딱히 큰 결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슈투트도 물론 홈에서 그 장크트나 메넨글라 상대로 실점이 없긴 한데 막 그렇게까지 막 좋아 보이진 않았다. 배당도 1.67이라 살짝 좀 애매하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셀타비고 2프렘 봅니다. 그냥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거를 정확히 무승부를 갈지 아니면 역배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슈투트의 승까지 또 승무패와는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슈투트 승까지 생각하면 오버를 갈 수도 있는데 오버는 좀 애매해요. 셀타비고가 지금 5연속 무승부가 이제 리그긴 하지만 다 1대1이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셀타 프렌 2프렌 보는 입장에서 그냥 셀타 프렌을 노릴 수도 있고 배당을 더 높게 봐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서 일단 가장 좋은 건 2프렌입니다. 2프렌. 그리고 무승부 또는 프렌을 한번 노려보겠다. 아니면 슈투트 승을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핸디 쪽을 노리세요. 핸디 무나 무핸디 무가 됐든 그런 식으로 노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위트레이트하고 리옹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슈투트에서 안 나오면 여기서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배당이 왜 위트레이트 쪽으로 빠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제가 이제 분석했을 때는 리옹 승을 가긴 했습니다. 다른 조합에는 이제 무승부를 가긴 했었는데 승무패에서 일단 리옹이 이 홈에서는 아주 강해요. 지금 실점도 없고 원정에서도 스타드랜전 사실 선제골 넣고 진 게 아마 그 퇴장 때문에 이제 그 퇴장 이후에 불과 추가 시간까지 해서 한 10분 15분 사이에 3골 먹혔거든요. 거의 끝나갈 때쯤 80분부터 골을 먹혔으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몰랐다. 해서 그거 하나만 아쉽지 랑스 원정도 이겼고 해서 이제 리옹 승을 좀 더 봤던 건데 위트레트가 어쨌든 유로파에서 보여줬던 성적들 뭐 즈린스키한테 0대0으로 비기긴 했더라고요. 홈에서 원정 가서 이겼지만 근데 어쨌든 그거는 1차전을 원정 가서 이겼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무리를 안 했을 가능성도 왜냐면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세르베테랑 아니면 셰리프하고의 경기에서는 모든 경기에 실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옹 상대로 좀 빡세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위트레트의 역배까지는 안 봅니다. 잘해야 무승부 정도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근 리그에서도 2경기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홈이라고는 하지만 리옹 상대로 쉽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갈 생각은 없습니다. 리옹 승무로 보고 관전하는 게 좋겠다. 무 가려고 해도 리옹 승이 좀 걸리고 그리고 리옹 승을 가려고 해도 뭔가 무가 좀 걸리고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리옹 승무 보는 입장이긴 한데 굳이 가진 않을 것 같다.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토리노하고 피사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따 저녁에 어제처럼 한 8시, 9시 정도쯤에 올 거예요. 와서 뭐 어제도 도전 미션 갈 게 없었거든요.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서 생방에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다. 왜냐면 이제 다시 보기가 구독자 전용으로 넘어가고 유튜브에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저녁에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생방을 못 보고 그리고 도전 미션은 생방에서만 가능해서 도전 미션을 항상 저녁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전 미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한 8시에서 9시, 늦어도 9시에 오니까 그쯤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리노 피자 가도록 할게요. 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지금 컵대회입니다. 앞에 이제 유로파 경기였고, 예전에 컵대회에서 한번 비겼던 적이 있는데 너무 전적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리노하고 피사의 이제 그 순위를 보면은 토리노가 12위, 피사가 19위거든요. 세리에는 경기가 많이 시작한 건 아닌데 하위권 쪽은 아직 1승이 없는 팀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피사입니다. 1무 3패. 근데 토리노는 1승 1무 2패라서 사실 별 차이는 없죠. 한 경기면 승점이 뒤집히고. 다만 이제 토리노의 이제 문제는 득점입니다. 뭐 프리시즌부터 컵 대회 리그까지 다득점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프리시즌에 크레모네 정도밖에 없고, 리그 시작하고 나서도 뭐 인테르 5실점, 지난번 토리노가 이제 홈에서는 아탈한테 3실점도 했고, 물론 로마를 잡고 피오렌티나 비긴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뭐 운이 안 따라줬다고 밖에 볼 수는 없는데, 이 피사가 첫 경기 아탈란타전을 비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승리가 없긴 해요. 3연패 중인데 얘네도 거의 대부분 언더였거든요. 2부에서 올라온 것 치고는 나름 뭐 강팀들, 뭐 로마, 아탈 상대로 실점도 많이 안 하고, 특히 지난번 나폴리전도 한 골 차로 좀 아쉽게 졌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나폴리전도 2골 넣었는데 토리노라고 못 잡을 건 없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당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토리노의 저 1.6에 대한 배당은 별로입니다. 어제 코모를 결국 못 간 게 좀 아쉽긴 한데, 코모도 사실 결과론적인 거라서 다시 되돌아가더라도 그 사스올로 맞죠? 걔네가 이길까봐 좀 불안했어요. 저 득점력 때문에, 원정 득점력 때문에. 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체 실점이 좀 없는데 실점을 또 많이 했던 나폴리전은 본인들이 다득점도 했고, 아탈란타전도 비긴 거 보면 이것도 토리노 승무 봅니다. 토리노 승무. 뭐 피사의 역배까지 보긴 좀 어려워요. 토리노도 홈이라서. 근데 지난번 아탈 3실점도 있고, 언더 가는 게 가장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컵 대회라서. 왜냐면 뭐 며칠 뒤에 이제 피오렌티나 경기 가야 되고, 토리노는 또 파르마 원정 가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컵 대회에 그 비중을 많이 두는지 모르겠지만, 뭐 토리노도 득점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간다면 언더 쪽을 보지만 저는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토리노 승무해서 고민하다가 그냥 무승부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그러니까 배당을 보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배당 있었죠. 그 에스턴도 그렇고. 그래서 에스턴도 언더를 보는 거고, 승무를 보니까. 토리노도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굳이 승 가고 싶으면 뭐 핸디 물을 가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언오버는 언더가 배당이 낮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할게요. 차라리 갈 거면 고배당으로 그냥 무나 핸디무 쪽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에도 하고 바르샤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만큼 추천을 잘 안 누르는 것 같아. 예. 오시는 분들이 뭐 비로그인도 좀 많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에도 하고 바르샤. 자,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요건 리그 경기입니다. 컵 대회도 아니고 유로파도 아니고. 자, 바르샤가 웬만해선 질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해요. 제가 지금 보더라도,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게 항상 하다 보면 좀 까먹어가지고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일단은 토리노하고 피사는 결장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트리에트 얘기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위트리에트가 왜 리옹 승무를 보냐면,
리옹 승을 좀 더 봤던 이유도 그게 큽니다. 배당이 왜 위트레이트 쪽으로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위트레이트의 공격에 뭐 옌센 그리고 뭐 그 외 몇몇 선수들도 지금 명단 제외부터 뭐 골에 어시까지 했던 선수들이 지금 다 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진에 좀 부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위트레이트 프렌도 못 보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비길 수 있다는 그 정도? 저도 살짝 깜빡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리옹 승을 좀 더 봐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리옹도 뭐 주전기포 부상에 수비에도 부상이 있고 그리고 미드필더는 또 출전 정지인 선수도 있어서 아마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승무 보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살짝 우세? 그냥 안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하고 오비에도 바르샤 마저 얘기하자면 일단 상대 전적은 없더라고요 두 팀이. 그리고 오비에도는 2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딱 한 경기 이겼습니다. 소시. 나머지 경기는 전부 다 이제 패배를 했는데 특징이 득점이 없어요. 일단 졌던 경기들은 모든 경기 무득점입니다. 그러니까 1득점이 전부예요. 소시. 엘체, 헤타페. 우리가 그때 엘체 승 갔었죠. 그때 모나코, 엘체, 바르샤, 로스앤젤레스. 지난 언제였죠? 그게 21일이었나? 지난주 일요일 같은데 그때도 지면서 이제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는데 홈에서는 레알전 0대3으로 졌거든요. 근데 이제 바르샤입니다, 상대가. 바르샤는 기존에 이제 라민 야말 부상일 때도 좀 불안했었는데 그때 발렌시아도 6대0. 뉴캐슬전도 적중을 했네. 그때 바르샤를 가서. 그때 뭐였지? 그때 챔스 한 경기 더 있었는데 어디 프렌이었지? 클럽 브리의 프렌이었나? 어디 프렌이었나? 모나코 상대로 이긴 적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바르샤도 도움을 많이 줬죠. 그리고 지난번 헤타페전도 3대0. 그래서 바르샤가 지금 라요전 딱 한 경기 비겼습니다. 1대1로. 레반테도 사실 좀 힘겹게 이기긴 했는데 상성의 레반테가 좀 바르샤 상대로 강하긴 했어요. 홈에서도 몇 번 비기거나 잡고 했기 때문에 좀 뭐 그랬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워낙 다득점을 많이 하는 팀이라 뭐 프리시즌부터 오비에도가 요 정도의 득점력이면 비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부상이 아주 크지 않고선 왜냐면 4승 1무 득점력으로는 레알보다 2골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득실은 가장 좋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오비에도 보면은 수비 쪽에 2명 햄스트링 부상 공격에 출전 아마 그때 헤타페전 퇴장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 바르샤는 라민 야말이 여전히 부상으로 떠 있고 가비도 마찬가지고 로페즈가 아마 추가된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페란 토레스, 다니올마 하피냐, 레시포드, 레반도프스키 나머지 선수들만 보더라도 이거는 바르샤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 넣는 페이스로 봤을 때는 오비에도의 득점력이면 무난하게 이겨줘야 된다. 바르샤 승에 1마인. 저는 더 나아가 2마인까지 보겠습니다. 왜냐? 발렌시아전 생각을 하면은 뭐 물론 홈 이점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바르샤는 바르샤다. 물론 이제 최근에 라요, 레반테, 뭐 뉴캐슬 그리고 마요르카도 사실 2명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3대0이었던 거지.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불안하긴 해요. 근데 그 2명 퇴장도 퇴장 전에 2골을 넣은 거긴 하거든요. 퇴장 이후에 1골밖에 못 넣어서 그렇지. 그때는 라민 야말이 있었습니다. 1골에 일러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그게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승의 마인까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1마인. 적어도 1마인은 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 난 1마인도 불안하다. 그러실 분들은 이제 일반 승의 다폴도로 끼워서 가시고 언어버는 애매해요. 일단 오비에도가 득점 못한다 하더라도 바르샤기 때문에 3.5면은 언제든 넘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비에도가 1골만 넣어주면 오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만약에 골을 못 넣었을 땐 언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전 승 1마인, 그리고 더 높게 볼 때는 뭐 2마인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뭐 앞에 경기 이제 다시 못 들었던 경기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제가 조합도 마무리 방종하면은 조합 마무리하고, 이따 이 저녁에 올 때 도전 미션을 한번 들고 와보겠다. 도전 미션은 실패하면 환불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달라요. 일반 별풍선이랑 같은 별풍선을 쏘더라도 다시 되돌아갑니다. 실패 누르면. 무요. 무승부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체크를 몇 개 안 한 게 있어서 잠시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경기를 좀 패스하다 보니 무승부 보는 거 몇 개 있습니다. 뭐 오사수나도 승무 보지만 무승부를 좀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페렌츠 바로시 풀젠 경기,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보자면은 뭐 영보이즈도 승을 배당 대비 좋은데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그리고 슈투트하고 셀탑이고, 아까 2프렘 봤던 거, 뭐 프렘까지 본다고 했던 게, 이게 어찌 보면 승무패 볼 때도 무승부를 봤던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뭐 요 정도. 위트레트도 리옹 승무라서 이게 리옹이 원정만 아니면 리옹 가겠는데, 요것도 한번 무를 노려볼 수 있다. 요 정도. 나머진 무 보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이제 섞어서 골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나가시기 전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 밤에 한 9시쯤에 와서 요렇게 갔다 그냥 대충 언급만 해드리고, 거의 바뀌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조합을 어떻게 짰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도전 미션 하나 들고 오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제 아직 못 가고 고민하셨던 분들 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하는 이유는 유튜브에 좀 올리기 위해서 좀 일찍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저녁에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 하나씩 엇나갔는데 뭐 그 전에 뭐 그래도 3연승 했으면 나름 흐름을 좀 잘 잡았고, 오늘은 또 연패를 안 하기 위해서 좀 잘 짜볼게요. 그래서 이제 주말로 넘어가면 아주 스무스하게 딱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이따가 그러면 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추천 눌러주세요. 가볼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